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팀 파크입니다. 어, 오늘 되게 슬픈 소식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던 맥북이, 램이 고장난 이유 하나만으로 메인보드를 전체 갈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68만 원 나가야 된다는데, 우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콜로라도가 우리 시장에 맞을지,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할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거를 살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차를 팔고 살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그 직업상 여러 가지 물건이라던가, 그리고 오프로드 같은 데를 좀 갈 것 같아가지고 좀 기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말이 많아요. 이거 갖고 너무 호불호가 강하고 서로 찬반이 되게 강합니다. 뭐랄까요? 다시. 근데 이게 되게 호불호가 강해요. 막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뭐라 뭐지 공고 같은 수준, 그리고 뭐 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너무 정통적인 대단한 차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좀 이게 초점을 좀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선 여러 기사들을 저는 이제 봤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차를 살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사이트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한국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반감이 덜 하지 않을까, 혹은 무시를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주제만 가지고 제가 이제 콜로라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스펙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경우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이트에 가서 보실 수 있고, 유튜브에 이미 많은 그 정말 전문적인 자동차 리뷰어 하신 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좀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이 차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도 이 픽업 트럭을 사시는 분도 많았고,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지그시 좀 어느 정도 들고 미국에서 살았더라면 무조건 샀을 거예요, 이거를. 자, 첫 번째, 이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단순히 멋이라던가 혹은 내가 먼저 샀어 이런 식으로 하실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낫고요. 저처럼 뭔가 좀 활용도가 뚜렷하게 있으시거나, 그리고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직수입을 하기에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려할 만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바쁘신 분들이 아니라면,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번에는 좀 건너뛰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있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나오는 차량의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는 바로 이거 2019년 모델입니다. 사실상 별 차이는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구형, 뭐 내년으로 오면, 뭐 내년으로 치면 이제 곧 2020년이니까요. 구형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 2019년 모델은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2020년도 걸 팔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도 걸 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느낌상
최신 걸 사고 싶지 작년 모델을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처음 시도하는 그 쉐비의 입장에서는 2020년 모델보다 재고가 남아있는 그 재고를 좀 이렇게 한국에다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단은 컬러는 이렇게 2020년 모델은 뭐 비슷해요. 똑같네요. 똑같아. 어차피 그것도 똑같고.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왜 이렇게 후졌냐? 인테리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테리어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옵션도 되게 중요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조금 투박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미국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15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풀 체인지를 한 차량과 아니면 그냥 이끌어가는 그 전부터 디자인되어 있던 차량 혹은 페이스리프트 한 차량들은 인테리어가 많이 달라요. 물론 익스테리어도 좀 다르겠지만 좀 극단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인테리어거든요. 이 콜로라도를 많이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테리어 너무 안 예쁘다. 자, 여기 볼게요 한번. 뭐 인테리어 세팅도 여기 보면 너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투박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차량들이 대부분 그 2015년을 기준으로 풀 체인지가 됐냐 안 됐냐의 차량들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2015년 Ford Explorer라는 SUV 차량입니다. 인테리어가 되게 투박해요. 2020년 이번 풀 체인지 된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안에 디지털 계기판을 넣고요. 큰 디스플레이를 터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고요. 반대로 2015년 CT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이 미국의 명성이 높은 럭셔리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테리어가 되게 안 예쁘다는 걸로 평이 안 좋았어요. 물론 어떤 미국 차도 마찬가지지만 엔진은 참 좋아요. 뭐 성능도 좋고 힘은 좋지만 그에 따른 좀 부실한 느낌? 근데 2020년 CTS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번에 CTS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미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인테리어가 좀 대충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디테일함 이 유럽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도 손색이 없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컬로라도 같은 경우도 이게 2021년에 풀 체인지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까지 이번 제너레이션이 이 디자인으로 나왔더라면 이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얘도 당연히 바뀌겠죠. 자, 조금 더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쉐비의 스포츠카인 까마루입니다. 2014년 이 모델까지만 해도 엄청 투박해요. 머스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015년 이후로 이제 16년 때 이제 모델이 나왔죠.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을 때는 봐봐요. 예쁘죠. 그러니까 쉐비가 못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 성향들이 인테리어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잘 됐기 때문에 혹은 그것보다 다른 익스테리어가 더 강렬하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콜백 같은 경우도 이 스팅레이 같은 경우는 물론 예쁘죠. 하지만 조금 독일 차에 비하면 좀 단촐한 느낌이 좀 있어요. 플라스틱 부분이라든가. 근데 이번 연도에 나온 이 C8 같은 경우 보세요.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 인테리어와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첨단 기술도 미국 차량에 좀, 이게 들어가 할 정도로 이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콜로라도를 구입하실 분들 중에서 인테리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난 다 좋은데 얘가 좀 뭔가 너무 숏해. 좀 더 넓어 길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이번 구입은 조금 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지금 19년 모델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무리 풀체인지를 하더라도 한 2022년 내지 23년에 풀체인지 된 콜로라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까지 뭐 이걸 꼭 안 타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포드 레인저도 들어올 지금 전망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올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한참 후의 얘기지만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인테리어 치고는 되게 좋아졌어요. 여기 옵션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보스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보스 스피커가 들어있는 건데 이 스피커가 다른 차량에 들어가 있는 보스 스피커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들어보고 또 시승하면서도 들어봤지만 조금 보스 브랜드 밸류에 치고는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을 주고 7개 들어가 있는 스피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달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요즘에 여기 카플레이어가 다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 판매하시는 분들도 내비게이션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차가 있겠지만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트림 같은 것도 보시면 이걸 기준으로 이제 4륜이냐 아니면 2륜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30을 더 주고 이런 옵션을 굳이 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소소한 것들이에요. 뭔가 뭐 성능을 또 높여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어, 간단한 소모품이 아니라 뭐랄까 그 작은 부품들을 그냥 튜닝한 것들이거든요. 막 머플러를 바꾼다고 해서 막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뭐 블랙보 타이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멋있는 것 엄청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플로어 라인 이거 좀 조금 괜찮기는 해요. 이거 미국에서는 오피셜로 이렇게 플로어 매트를 공으로 팔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커스코나 뭐 일반 홈플러스 같은 데서 파는 그런 고무 매트랑은 좀 다릅니다. 질적으로도 좋고 관리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사계절용으로 뭐 눈이든 모래든 비든 뭐든 관리하기 너무 쉬워요. 근데 어,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한다? 130? 저는 이거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애초에 이거를 할 거면 차라리 이 레일 달려있는 것까지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몇십만 원 더 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요거 아니면 그냥 얘를 건너뛰고 이쪽을 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승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다녀왔는데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칸이랑 비교를 하시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칸도 타보고 이제 요거 콜로라도도 타봤지만 안정감 있다라는 것은 콜로라도가 좀 더 있기는 해요, 확실히. 이게 그리고 좀 코너링을 돌거나 이럴 때 뒤에 쏠림 같은 현상은 콜로라도가 조금 덜하긴 하지만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다. 뭐 물론 당연히 이거는 여기에 적재를 해야 좀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앉아있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키가 181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타봤어요. 이거를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올려고 앉았을 때, 그러니까
딱 90도로 이렇게 서서 앉아 있으면 천장이 안 닿아요. 근데 이 의자 시트 각도에 맞춰서 제가 기대다 보면 제 머리는 여기 딱 닿거든요. 껴요. 그래서 이 끼인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헤드레스트가 제 머리까지 제대로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앉으시는 분들은 뭐 레그룸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 키는 한 178 이하 분들이 타시기엔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한 185, 막 90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왜 디젤이 안 나오고 가솔린이 나오냐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에이 못 사겠다. 저게 구리야. 막 연비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말엔 좀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 자동차 유튜브 하시는 분, 영상을 보면 그 트럭을, 진짜 우리 트레일러를 촬영하시는 분, 촬영한 적이 있어요. 트레일러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리터당 2km? 3km?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차가 안 좋으냐? 연비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차량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차량인 거예요, 특성이. 왜냐면 몇 톤을 끌고 다녀야 되는 차니까. 우리도 50kg를 등에 업고 달리는 거랑 100kg를 안고 달리는 거랑 차이가 큰 거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연비를 아반떼라든가 소나타급으로 생각을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뒤에 달려야 되는 캠핑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차라든가 아니면 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짐들을 끌고 가려면 차체가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승용차보다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동시에 그거를 출력을 끄집어내려면 엔진조차도 세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연비 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력은 가솔린인데 가뜩이나 디젤 때문에 논란이 많고 세계적으로 지금 디젤을 안 사는 추세잖아요. 오히려 이제 전기차니 뭐 하이브리드니 많이 하고 있지만 가솔린을 만약에 택하지 않고 디젤을 해왔다. 뭐 국민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런 논란 속에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쉐비가 이렇게 가솔린을 갖고 오는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 미국은 기름값이 우리나라보다 싼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주고 주유를 하면 미국에서는 한 5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두 배죠. 그러면 얘 당연히 탈맛 나죠. 막 디젤로 막 180마리 이것보다 그냥 하고 가는 걸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오프로드가 훨씬 많아요.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그냥 그 주에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국립공원 혹은 사막, 놀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오프로드 하면 시골길 혹은 뭐 어디 냇가 주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비포장도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오프로드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험만 나는 곳을 많이 갈 수 있는 곳도 없었고, 일부러 뭐 만들어야지 뭐 그렇게 했지만 여기는 뭐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바위를 넘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로, 그리고 막 자갈길부터 해가지고 진짜 막 진흙탕 길을 막 가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아유 짐차를 굳이 비싸게 주고 사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짐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 패밀리들이 많이 타는 차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봉고라든가 혹은 뭐 직업용으로 타기 위한, 물론 그거 할 수도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만의 용은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자동차 알아볼 때도 미국에 살 때 포드 같은 경우는 그 트럭이랑 트럭 전용 딜러샵이 있어요.
거기는 엄청 큰데 승용차라든가 SUV 절대 안 팔아요. 무조건 트럭만 팔아요. 그만큼 이 수요가 되게 높다는 거죠. 뭐 이걸 갖고도 캠핑을 갈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심심하면 스트레스 풀고 싶으면 어디 근처 가가지고 오프로드 막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쇼핑 보고 와가지고 짐 막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커스코로 가거나 뭐 월마트 이런 데 가가지고 TV 막 60인치짜리 67인치짜리 그냥 들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SUV에다가 못 넣잖아요. 그런 큰 사이즈도 막 부피 크면 만약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야 돼. 그럼 진짜 나무로 된 걸 사야 되는데 SUV도 안 들어가요. 승용차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있으면 그냥 빽 하고 그냥 줄로 묶고 가자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편의성이 있어요, 이 차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존재 그리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이 차 자체가 뭐 연비 때문에 안 좋다 좋다 그렇게 논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격인데요. 음, 적정하게 잘 냈어요. 만약에 가격이 좀 높았으면 국내에서 반발이 되게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3,800부대부터 4,300대까지였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는 옵션의 차이. 그거 끝. 그러니까 뭐 엔진이 달라진다거나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른 보통 트림 같은 경우는 뭐 2.0에다가 뭐 3.6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진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건 엔진 다 똑같아. 겉에도 다 똑같아요. 부속으로 어떻게 뭘 교체했느냐 그 차이예요, 사실은. 물론 3800대 그거는 이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중고차를 팔 때 뭐 사륜이 안 되면 조금 감가가 있겠죠. 근데 딜러분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굳이 사륜까지 필요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륜을 끌고 다닐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필요한가? 뭐 서울에 사는데 굳이 사륜?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연비 더 떨어지는데 저 같으면 그냥 이륜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진짜 뭐 외부로 많이 나가고 산도 많이 타고 뭐 내가 눈길도 정말 많이 가야 된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옵션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굳이 끼워 넣어서 나눠버렸어요. 세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산다면 그냥 익스트림 X로 살 것 같아요. 익스트림 X만 살 것 같아요. 익스트림 X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이 착한 만큼 옵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꼈다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단가 맞추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윌 같은 경우도 되게 기본 윌이거든요. 미국에서 이 콜로라도 리뷰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타이어 이 타이어 저 타이어라든가 저 윌 같은 거 안 써요. 일단은 이거든요, 이거 기본 윌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어? 그러면 오프로드 전용 또 패키지가 있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런 거 다 빼고. 어쨌든 얘네도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쉐비도. 쉐비도 우리나라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그 파이오니로서 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좀 단가 맞추는 부분 때문에 이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좀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금액대를 이렇게 툭툭툭 해서 맞춘 것 같은데, 가장 괜찮은 거는 이제 풀 체인지가 돼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데이터화가 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 좀 좋은 걸로 뭐 옵션들을 채우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뷰들을 보면 이거는 조금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뭐 야 차라리 F-150 랩터가 낫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게 좋아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아반떼랑 그랜저랑 뭐가 좋아? 이러면 당연히 그랜저가 좋죠. 쉐비에서 가장 최하위 트림 그 모델이 콜로라도예요. 그리고 폴드에서 탑 중에 하나인 차량이 랩터고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랩터 사려면 새 차 직수입하시는 분들 1억 넘게 주고 오시는데 얘는 미국에서는 뭐 디젤이든 뭐든 최저 시작가는 2만 1,000불부터 시작이에요. 어쨌든 뭐 풀옵션 막 이렇게 넣어 뭐 아무리 해도 랩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아예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다른 것 같고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럭을 픽업 트럭을 좋아하시고 정말 사시는 분이라면 사시면 되는 거죠. 그 비싼 거를 직접. 어쨌든 쉐비의 입장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쉐비가 뭐 실버라도가 없어서 안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프로드 패키지를 넣는다거나 모드를 갖고 오거나 뭐 사양을 막 고가로 갖고 오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이미지가 이러니까 픽업 트럭에 대한 이미지가 짐꾼이다, 뭐 늙은이가만 타야 된다, 뭐 저거는 연비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못 타러 사냐, 뭐 세금이 싸면 뭐하냐, 보험금이 비싼데 이런 걸로 막 이미 아직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도 일단은 가장 낮은 모델로 살살살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 이건 칭찬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시장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시는 분들도 되게 기분 좋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부정적인 말들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들을 인해서 좀 인터넷에서 좀 안 싸우 서로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안 사시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사고 싶으시면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리뷰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오프로드 가다가 이거 기스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뭐 코팅을 다시 가서 해야겠네, 왁스를 해야겠네 라고 하는데 뭐 개인의 취향이에요.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고 네, 이 차는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픽업 트럭입니다. 그 존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치 스포츠카를 사놓고 람보르기니를 사놓고 시속 50km로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픽업 트럭이라면 뭐냐, 진흙탕에도 빠질 수 있고 자갈길에 굴러다니면서 돌멩이들이 튀길 수도 있는 차량이고 눈이나 이런 데서도 미끄러지고 막 달려도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그러면 얘는 자기의 태어난 존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스포츠 슈퍼카 사서 뭐해? 우리나라에서 탈 곳이 없는데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면 뭐해? 쓸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뭐 과감하게 뭐 막 진흙이 쌓였다 그럼 물로 한번 팍 이렇게 뿌려주고 뭐 트럭 여기 뒷부분에 막 먼지 쌓였다 그럼 물로 팍 해주고 그러라고 있는 차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대하게 생각하고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멋내기용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솔직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안 들죠.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만 조금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